한 연구기관이 1년 동안 연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열흘 정도 외국 갔다 오면서 3장짜리 보고서 내고서는 이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함께 수행한 여비서는 인턴 신분이었습니다. 구급 정책비서가 아니라 인턴 신분이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조금 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는 김 원장의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출장건들은 모두 관련 기관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의원 외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관련 기관의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현장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차장,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면 김기식 원장의 출장 내용은 문제가 없다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출장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또 국회의원이 국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본인의 어떤 감시 활동 중에 하나죠. 그런 점 다 인정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사실 그 부분이 아니겠죠. 그 출장을 가면서 사실 돈을 어디서부터 받았느냐. 결국 본인들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일부 일정 속에 공식적인 업무뿐이 아니라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적인 그런 일정들이 포함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이게 굉장히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김기식 원장, 지금 전 의원 신분일 때 누구보다 가장 이런 외유수 출장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위선 내로남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위선 문제가 굉장히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청와대 브리핑이 있기 전에 오전에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이 자리를 통해서 청와대 김유겸 청와대 대변인 특정 매체에 대해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었잖아요. 네. 사실 어제 김유겸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실패한 로비다. 예를 들어서 로비는 로비인데 문제는 갔다 와서 그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 해서 실패한 로비는 괜찮다는 투로 이야기를 했다가 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그걸 이 말 취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걸 보도한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만약에 기자였다면 이걸 기사를 안 썼을까요? 저는 더 세게 썼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청와대 기준이 이렇다면 그럼 앞으로 그럼 국회의원이 해당 자기 피감기관의 돈을 3천만 원 정도를 한 명의 연봉입니다. 네. 받아서 자기 비서를 대동해서 가도 괜찮다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네. 과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 삼지 않을 것인지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 그러면 과연 그런 기준이 있다면 뭐 김기식 원장은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김기식 원장은 국회 예산으로 간 것도 아니고 네. 피감기관의 예산을 네. 3,077만 원을 가지고 비서를 대동하고 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예산 관계를 비춰본다고 뭐 가서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그만큼 쓰면서 그걸 할 필요가 있었는 것인지 네. 또 현재에도 직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갔다는 거 저는 과연 이게 해명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실패한 로비다. 그러니까 로비를 했지만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로비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언론에 나오는 보도 내용을 보면 겉으로 보면은 실패한 로비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면 결국에는 성공한 로비로 볼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김기식 원장의 출장 비용을 댔죠. 그 이유가 이제 그 전에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유럽에 사무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이제 국회가 이제 당연히 심의해야 되고 국회에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예산 그 국회에 요구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정무위 소속이었던 김기식 의원이 반대를 하죠.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부대 의견으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에 바로 그 다음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바로 2017년도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년 늦어졌을 뿐이지. 그렇죠. 대경제정치연구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런 점에선 결국 실패한 노비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김의겸 대변인이 실패한 노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실인식이 아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로비가 있었고 거기에 국회의원이 어떤 식으로든 같이 합류하려고 했다. 이 자체가 큰 문제인데 지금 그 인식 자체가 좀 아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김기식 원장이 내놓은 해명들 가운데 사실과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출장 동행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2015년 해외 출장 당시 수행했던 정책 비서가 알고 보니 인턴이었다는 것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수행한 여비서는 인턴 신분이었습니다. 구급 정책비서가 아니라 인턴 신분이었습니다. 이 여비서 인턴은 황제 A위에 수행을 한 이후에 2015년 6월 18일 날 구급 비서로 국회 사무처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여 만에 2016년 2월 10일 7급 또 여비서로 승진 또 임명 변경 등록되었다는 사실도 알려집니다. 자, 그러니까 해외 출장 당시 정책 비서가 수행을 했었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다시 알고 보니 정책 비서가 아닌 동행자는 20대 여성 인턴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때 동행했던 20대 인턴은 해외 출장을 갔다 온 이후에 9급, 7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차장. 예, 굉장히 의아한 일이죠. 사실 보통 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제 보좌관이 9명 있는데 그중 인턴이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모든 피감 기관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피감 기관은 이제 보좌관이든 비서관이든 혹은 또 정책 비서까지 해서 그렇게 이제 서로 분담을 해서 나누고 이제 맞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맡은 피감 기관을 시찰을 갈 때 그 담당하는 비서관이 간다 그러면 비서진이 간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비서진도 아닌 인턴이, 그러니까 인턴에게 한 기관을 맡길 일은 당연히 없겠죠. 네. 그야말로 1년짜리 인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인턴을 같이 동행했다는 것 굉장히 의아해서 기자들이 금감원에 우리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친인척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고서는 뭔가 좀 의아한 거죠. 과연 네. 인턴을 데리고 해외 시찰까지 갈 정도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데 의문이 첫 번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갔다 왔는데 인턴이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네. 그야말로 인턴이 9급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 반년 만에 9급에 7급으로 이제 승진을 하는데 네. 거의 제가 볼 때 국회에서도 저도 국회를 오래 출입해봤지만 거의 볼 수 없는 매우 드문 이례적인 경우입니까? 장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대부분 저런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됐던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면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아하. 경우들 대부분 나타났던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김기식 원장이 반드시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식 원장 측에서 3페이지짜리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비록 인턴이 따라간 건 맞지만 정책 비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훌륭히 그리고 충분히 해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읽고도 의혹이 또는 궁금증이 가시지 않는 부분이요. 양재열 변호사님. 물어본 거는 왜 인턴이 갔냐였는데 인턴이 훌륭히 일을 해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정책 비서가 그럼 없는 겁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한 있지 않았습니까? 따로 있어도 이 부분들을 갖다면 왜 네. 그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을 해명을 해야겠죠. 아까 뭐 금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나온 것도 그렇고 인턴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해당 업무의 준 전문가였다든가 그 전에 직책이 뭐 인턴이었을 뿐이지 원래 일을 하고 있었다든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면 저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해명을 하려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들어서 해명을 해야겠죠. 네. 박사를 고용했으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인턴이었지만 바로 이 사람의 직급에 하는 일에 맞서 승진을 시켜줬다면 간단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의혹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얘기 들으니까 또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일을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데려갔다. 정책비서가 있지만 인턴을 데려간 건 전문가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렇게 빨리 승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인턴 같은 경우에 인턴을 대학 시절에 처음에 한번 했어요. 네.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했는데 특정 분야에 뭐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하. 그러면 지금 뭐 오염 보장 같은 경우에 4급 2명, 5급 1명 등등의 6급에서 이 단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7급이 얼마나 높은 직책이냐 하면요. 공무원들이 행정고시 같은 걸 보잖아요. 7급 같은 거 보려면 정말 힘듭니다. 9급 지금 지난번에 그 9급 일반직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그 7급, 9급이 공무원의 7급, 9급과 지금 같은 겁니까? 네, 같습니다. 사실상 같은 같은 거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별정직 이렇게 하겠지만 급수는 같거든요. 그 네. 맞는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7급 같으면 정말 그 일반 그 관직에서 뭐 과장이나 뭐 차장급의 그런 직책이거든요. 네. 그만큼 중요한 직책인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 자체가 그렇게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니까 뭐 더 이상 평가하기 힘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중요한 어떤 업무를 과연 그 인턴 신분으로서 할 수 있었는가? 이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궁금한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해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공식 일정으로 중국과 인도에 출장을 갔다. 여기서 방점은 공식 일정에 찍어야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들, 공식 일정이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시내 관광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소동욱 국장님, 어떤 관광을 했다는 겁니까? 이제 김기식 원장은 뭐 굉장히 공적인 출장이었기 때문에 새벽 비행기를 이용하는 등 굉장히 좀 일정 자체가 타이트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일정들을 보니까 2015년 5월 20일 같은 경우에 중국에 갔었는데 그때 오전과 오후 일종의 이제 그 충칭 시내를 돌아보는 관광하는 그런 일정으로 짜여져 있었다라고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이게 뭐 공적인 그런 것만 한 것은 아니고 관광도 좀 같이 했다. 그 당시 또 관광할 때는 그 우리은행이 제공한 차, 또 우리은행 직원의 안내 이런 걸 받으면서 이제 돌아봤다라고 네. 지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김 원장에 대해서 제기되는 것은 강론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본인이 강하게 비판했던 그러한 부분을 본인이 그대로 했다. 그리고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부적절하게 해외를 돌아봤다. 그 자체가 굉장히 과연 금융감독을 하는 금감원장으로서 다른 기관이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금감원장으로서 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자리가 아니라 다른 모든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금감원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기식 원장을 둘러싼 의혹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 김 원장은 외유성 출장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비판을 했던 바로 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한 연구기관이 1년 동안 연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열흘 정도 외국 갔다 오면서 3장짜리 보고서 내고서는 이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학회 참석하고 리크루트 하겠다고 매년 나가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국민 세금, 국민 돈 들여가면서 김기식 원장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외유성 의혹을 받는 출장 시기에 김영란법 제정을 주도했던 바로 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로비와 관련해서 당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드디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 회부해서 표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매우 충격적인 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에 있어서 오랜 접대 로비 문화를 고려한다면, 오랜 관행을 고려한다면 이 법이 줄 사회적 충격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검찰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정말 강력한 권한을 갖고 사찰을 하는, 사찰이 아니죠. 감독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건데, 지금 저 말, 당시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 저 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패한 로비라고 설명을 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법의 취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로비나 청탁이 있을 때 그것이 뭐 바로 처음 만난 사람이 뭐 갑자기 돈을 건다 이런 경우는 없다. 그것이 이제 김영란 권익위원장의 주장이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흔히 밥을 먹고 뭐 골프를 같이 치고 이렇게 사전에 만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부패가 싹튼다. 따라서 그것 자체를 어느 정도 사회가 규제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법의 취지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실패한 로비다 하지만 피감기관이 아무런 목적 없이 당장은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해외 시찰에 자금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맺어진 관계가 나중에 부패로 이어진다. 이제 그런 걸 막자는 게 김영란법인데 본인이 김영란법을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하면서 저 법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바로 직후에 본인이 그 문제점을 똑같이 반복한 거죠. 그런 점에서 문제가 심한 것 같고 이번 청와대 인사 자체가 금융감독원장은 대부분 다 금융인들을 많이 발탁을 했습니다. 근데 네. 굉장히 뜻밖의 시민단체 출신이고 국회의원 출신인 김기식 원장을 임명한 것은 그만큼 도덕성과 개혁성이 받쳐준다. 네. 이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국민들의 실망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영이 조직 내에서 서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최근에 지금 삼성증권의 지금 공매도 사건으로 지금 뭐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그 은행 증권사 직원들의 지금 부도덕성 문제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금융기관은요 키 하나 잘못 누르면 엄청난 금융사고가 터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500개 되는 지금 각종 보험, 증권, 은행들을 이 금감원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고 또 거기에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을 담당하고 감사원이 행정부를 담당하고 지금 금융기관들은 바로 금감원이 담당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그만둔 금감원장은 바로 이 부정청 채용과 관련해서 그렇죠. 바로 지금 그 사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김기식 원장이 들어와서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금감원 직원들은 피감기관들 돈 받아서 외국 나가도 뭐 더 이상 문제 없다는 것인가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과연 그런 직원들을 어떻게 질책을 하겠습니까? 네.